좀 뒤로 물러서 다 보이게 해주세요. 자, 이제 네 분이 필요합니다. 네 분이 귀퉁이에 발로 밟으시면 돼요. 자, 펴보세요. 일단 보이게 면이 이쪽으로 이걸 주고 저를 주고 돌아요. 이쪽으로 돌아서 더 내려가. 아래쪽으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고 네, 내 귀퉁이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 보고 서시고요. 교재는 64쪽입니다. 64쪽. 우리 2025년 부건대학의 임원학기행 화산섬 제주기행의 두 번째 답사지를 왔습니다. 와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냄새가 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곳 삼양동에 왔습니다. 삼양동에 유명한 건요, 검은모래 해변입니다. 이 검은모래 해변에서 맨발로 발찜질 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발찜질 하면 무좀도 싹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삼양동에 오시면 해안가, 이제 요 앞에 지금 이 내려가면 삼양동 해안가입니다. 검은모래 해변.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는 저 오른편에 봉우리가 하나 보이죠. 산봉우리가. 저희가 원당봉이에요. 다 같이 원당봉. 그러면 이제 이 원당봉에서 서쪽으로 가면 아까 별도봉 그리고 사라봉이 이어집니다. 제주에 이 25개의 봉수대가 있는데 그 25개의 봉수대 중에 하나입니다. 원당봉은. 그러면 이 원당봉에서 사라봉으로 갑니다. 별도봉 사라봉으로. 그러면 사라봉에 봉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주 목관에 있는 제주의 목사가 그 횃불을 보고서 지금 해안가에 적이 접근하고 있다, 상륙하고 있다,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하나, 둘, 셋, 네 개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외적이 들어왔다. 그러면 서편으로 돌아서 이 사라봉으로 올 수도 있지만 동편으로 돌아서 여기 있는 원당봉에서 바로 불이 올라가면 아까 우리가 갔던 사라봉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 사라봉이 경봉수예요. 서울의 남산의 목멱산이 경봉수듯이. 그럼 제주 목관에 있는 목사가 보고 누가 쳐들어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원당봉이 바로 사라봉으로 가는 전초전에 있는 봉수대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에 봉 하는 데는 봉화대가 있는 곳이 많아요. 25개 봉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 이 삼양동의 현재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삼양동 해수욕장이에요. 그리고 삼양동 유적지가 여기입니다. 보이죠? 이 자리가 삼양동이고, 그리고 제주공항이 있는 이 자리에 여기가 바로 용담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두봉이에요. 그럼 여기가 제주공항입니다. 이쪽 오면 이 외도동이 있어요. 외도동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고내리가 있고 곽지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가 지금 얘기한 삼양동, 그 다음에 용담동, 외도동, 그 다음에 고내리, 곽지리, 고내리가 여기고 곽지리가 여기잖아요. 이 해안가를 연원하고 있는 이 지역이 대체적으로 탐라 정기에서 중기의 유적들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그 출발지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삼양동의 유적지는 대략 탐라 성립기의 전기로 보고 있는데 이 전기보다도 400년 더 오래된 유적지가 여기에서 이쪽에 삼양동 제2지구에서 600m 떨어진 데서 또 찾았어요. 남서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네요. 이쪽 방향에서. 여기는 기원전 6세기, 7세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원전 6, 7세기 전이면 바로 육지에는 부여에 있는 송국유적지가 기원전 7세기에서 대략 5세기로 본단 말이에요. 그 동등한 시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 목관화가 있는 관덕정 쪽의 성주청 자리는 훗날 탐라 시대로 와서 중심 관청이 있던 곳으로 보이고,
탐나시대 이전에 탐나 성립기인 기원전 300에서 AD 300년까지 그 600년 기간에 초기에는 탐나가 완전 국가로 성립되기 이전에는 바로 이런 곳에서 집단, 여기는 무려 230개의 거주지가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자, 저기가 산이 있죠. 그리고 이 앞에 하천이 있습니다. 물론 제주 하천은 물이 잘 안 흐르요. 건천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고대 이런 청동기 말에서 초기철기 시대의 집은 무슨 집이에요? 움집이죠. 움집을 바위에다 지을 수 있나요? 제주는 용암지대잖아요. 현무암지대고 못 세웁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토양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진에 보는 것처럼 붉은 황토기운이 도는 토양층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동기 말에서 초기 철기의 이런 움집 형태의 군립주, 기둥을 파고, 기둥을 파는 게 아니라 구덩이를 팔고 기둥을 묶는 이런 걸 군립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초석을 놓고 올리는 그런 말고, 기단부 있는 거 말고 그냥 구멍을 파고 기둥을 박는 거, 이런 걸 군립주라고 그래요.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토양층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토양층이 있는 거예요. 토양층이 있다는 얘기는 토기를 구울 수 있다는 특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삼양동식 토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요지도 찾았어요. 토기를 굽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무려 발굴된 것만 230개라고 하는 집단 추락지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집도 지어야 되고 뭔가 식량도 생산해야 되고, 요 언덕 아래가 바다예요. 바로. 그럼 바다에서 이 물고기들을 잡을 것이고, 필요한 목재나 이런 것들은 저 산에서 가져왔을 것이고, 더욱이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토양층이에요. 그게 있어야 집자리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집자리가 있는 것이 여기 삼양동, 제2 삼양동, 그리고 이 제주공항 옆에 있는 용담동, 그리고 더 서프로 가면 이제 외도동, 그리고 고내리, 곽지리 이 일대가 바로 탐나 성립기에 다 유적지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뽑은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주에는 구석기 시대 때 빌레못 동굴 들어보셨죠? 빌레못 동굴 들어보셨어요? 여기가 바로 빌레못 동굴 자리입니다. 대략 10만 년에서 여기 제가 지금 써놨는데 약 4만 년 전 사이에 유적지로 보고 있는데,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바닷물이 해수면이 올라와서 육지와 제주도가 격리되기 이전에는 다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리고 서해도 어때요? 가장 깊은 데가 수심이 50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빙하기 시대 같으면 다 연결된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같으면 이 땅 내 땅이 없이 이동하면서 다 움직였을 거니까 서로 연결돼서 바로 이 빌레못 동굴에서 이런 그 대륙 추운 데서 사는 이런 짐승들의 뼈가 발굴이 되고, 이런 이유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를 오게 되면 뭐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구석기 시대부터 빙하기가 끝나는 끝부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왕래가 됐고, 그리고 이제 기원전 8,000년, 10,000년쯤 되는 그 쯤에는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격리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섬으로 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이 삼양동 선사유적지는 서편으로 이제 이 관덕정이 있는 곳, 그 제주 목가나가 있는 곳이 이제 탐나 시대의 중심지라면, 그 성립기에는 이 전기에 바로 이 삼양동부터 출발을 하겠다. 근데 이거보다 더 한 400년 전 더 오래된 게 여기서 한 600m 남서쪽에 또다시 발굴이 됐다. 근데 여기는 어디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지냐면, 이쪽에 가면 이 용머리 해안 지나서 사계리 이쪽에 상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기원전 600년대에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현지도 찾아가서 다 이제 발굴하고 덮은 뒤라 알 수는 없지만 그 현장을 찾아서 봤고요. 그리고 이쪽 서귀포 지역에도 동굴에 갯갓 주상절리대를 우리가 갈 텐데, 그 안에 그 굴 속에 그런 인류 유문화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도는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장축이 형성이 되고,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단축이 형성돼서
길다랗게 타원형의 이런 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으로는 경사가 가파르고 동쪽으로는 저기까지 완만하고 서쪽으로도 경사가 완만하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쪽은 전체적으로 꿀물과 설탕물과 맹물이라면 적어도 꿀물은 아니고요. 설탕, 맹물 정도가 일로 흘러와서 멀리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아주 뒤지간 놈이에요. 그러니까 경사가 급해요. 서귀포에서 한라산, 북제주에서 한라산은 경사가 급하다. 그러나 동쪽 성산과 서쪽 이 한경 한림 이쪽은 경사가 완만하다. 그것은 현무암, 용암류의 화학 성분의 차이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지도를 덮고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개가 넘는 칠학시가 나온 이 삼양동 유적지. 그래서 중심을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가 안내를 받더니 기원전 300년에서 이렇게 설립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AD 기원전 그 말이 안 보이나요? 여기 기원 전후 1세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그냥 1세기 이렇게 이해하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기원 전후 1세기를 중심으로 하면 그 앞으로 뒤로 또 있다고 하는 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냥 1세기 이렇게 이해하지. 이거보다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대략 3세기까지 분포하는 유적이다 할 때 그 분포의 폭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기원 전후 1세기가 중심이란 얘기지 그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 폭이 있다고 하는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기의 육지는 뭐예요? 우리 고대국가, 신라 기원전 57년 그때부터 막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신라 이전에 바로 이 당군조선이 있었더니 고조선 멸망하고 뭐 이런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 여기에는 이와 같이 토양층이 존재하고 주변에 자연지리 환경이 목재라든지 또 움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양층을 갖고 있고, 또 일부 식물도 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그런 집단 취락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아주 좋은 것은 삼양동 유적전 시간 보이죠? 저긴 안 들어갑니다. 저긴 안 들어가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따로 오셔서 한번 보세요. 저는 바쁘니까 야외 발굴 현장을 그대로 박물관으로 만든 저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전시관을 갈 거예요. 그게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당시 집자리 중에 독특한 것을 몇 가지를 복원을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것이 지금 족장 움집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고상가옥입니다. 요 하나 2층으로 된 고상가옥 사각형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족장집과 여기에 있는 고상가옥, 그리고 여기 돌아가다 보면 여기에 고인돌이 있어요. 제주도의 고인돌은 육지의 고인돌과 또 뭐가 다른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바람이, 쌀쌀한 바람이 부네. 외부 전시관 이놈 말고. 자, 추우니까 이쪽 안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책 떨어뜨리면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안 떨어지게 조심하시고요. 잘 잡고 65쪽 펴놓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건대학교 함께하는 제주기행은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비워주시면 좋겠어요. 언제 끝나지? 저 강사는 지치지도 않나? 왜 저래? 그런 생각 마시고 그냥 아예 포기하고,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려면 이래도 가세요. 저래 가려고 하지 말고. 자, 지금 64쪽에 이제 당시 발굴 때 항공사진을 지금 찍어 놓은 건데요. 토양층이 잘 보입니다. 칼라로 보면 빨갛게 보여요. 뒤에 주변에 보세요. 발굴했을 때 사진들을 보게 되면 다 보입니다. 보이죠? 뺑 둘러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이제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이 선사 청동기부터 철기로 오는 이 시대 구분에 우리나라의 이 정설로 되어 있는 사학계 입장과
또 민족사학 계열이나 제야사학 계열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또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역사를 연구하고 멀리 이 내몽골부터 거의 다 안 돌아본 데 없이 다 돌아보면서 저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과 그런 접근 방법으로 해석한 거와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국사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제야나 민족사학계에서 보는 어떤 이견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함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정의는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개연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리를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야를 여기 제주에 두지 말고 자, 남해안을 거쳐서 우리 한반도의 남해안 일대 고대의 이 가야 지역의 철기를 이 용담동에 이제 전해주게 되는데 그 용담동에 이 탐나 전기의 수장급의 무덤이 나왔어요. 칼이 대도입니다. 제주도에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이런 산지양 포구 같은 데에서는 중국의 화폐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교류했다는 증거잖아요. 칼도 여기 올 수 있다는 거. 철기 제품은 여기서 생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다 와야 되는 거고. 또 이런 삼양동 토기 보세요. 토기 붉은 거 보이죠? 이런 게 이제 삼양동식 토기예요. 붉은색을 뜨는 것은 구운 온도에 때문에 그래요. 이거보다 더 온도가 높으면 이제 회청색의 그런 경질 토기로 갑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산소와 만나는 데서 구우면 저렇게 나와요. 근데 아예 이제 요지를 만들어 가지고 산소 차단시키고 안에 있는 산소를 이 도자기가 들어가서 끌어들이면서 없애면서 하면 이제 회색 경질 토기부터 나중에 온도가 더 올라가면 청자 자기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말 초기 철기 시대에 보이는 그런 토기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양종 토기가 나왔다는 이건 외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 토양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우리 국사에서도 이제 도입이 돼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요하 문명이에요. 현 중국의 요하, 상류, 시라무랭강, 그 다음에 대능하 일대, 이 일대에서 요하로 흘러들어온 이 연안 일대에서 1980년대부터 거대한 발굴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중국의 이 양자강 쪽에 있는 황하 문명보다도 무려 1000년 내지 1500년 앞선 문명으로 지금 정립을 했어요, 중국이. 그 만리장성 밖에 원래 오랑캐들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황하 문명 주장하다가 그 1000년, 1500년 앞선 문명이 현 요서 지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홍산을 포함해서 조양, 능원, 그 다음에 뭐 객자, 건평 이 일대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이거는 황제 헌원의 문명이다. 황제 헌원이 단군조선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단군조선은 니네께 한국국이 아니고 중국 거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중국이. 그런데 거기 지금 65쪽에 보면 이 현 요서에서 기원전 7000년부터 시작이 되는 9000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걸 우리가 소하서라고 그래요. 그 소하서부터 그 다음에 흉룡 사해문화를 기원전 6000년경에 흉룡 사해문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원전 5000년으로 가면 세 번째 부하문화라고 하고 그 아래가 조보군데 그러다가 기원전 4500년으로 내려와서 기원전 3000년까지 1500년간을 홍산문화라고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홍산문화가 바로 신석기와 청동기의 중간 단계에 있어요. 이거를 중국은 고대 문명 단계에 진입했다고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보다 앞선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메소포타미아부터 그것보다 다 1000년 이상 뛰어넘는 문명이니까. 그거를 요하 문명이라고 이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왜? 현 요하 지역이니까. 근데 그들이 말은 오랑캐 지역이에요.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거. 이거는 우리의 단군조선이나 배달국과 관련된 유적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쨌든 그렇게 흘러오다가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까지를 소하연 문화라고 분류를 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기원전 2000년부터 오는 게 바로 하가점 하층 문화라고 분류한 거예요. 이 하가점 하층 문화가 우리 단군조선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몽골 적봉의 이 하가점 하층 문화의 석성을 찾아서 학교에 있었던 2012년도에 조사를 갔어요, 혼자. 그렇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문명사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가점 하층 문화를 우리 민족이나 제야사학계에서는 이건 고조선밖에 없다. 왜? 그 안에는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 문명이고 이건 바뀐데 그런데 중국은 그걸 발빠르게 끌어들여가면서 우리 고조선을 지금 없애려고 한 의도고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청동기 시대의 단군 조선은 기원전 2333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8년 한 무제 망할 때라고 배워왔는데 역사에서는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그러면 박물관에는 예전에는 기원전 1000년까지를 신석기 시대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체제가. 그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기원전 2333년부터 시작된 단군 조선은 신화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청동기가 들어와야 고대 국가가 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다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기원전 1000년, 좀 느려서 기원전 1500년까지 지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조금씩 변화폭을 보여요. 윤내현 교수 같은 분은 아니다. 이미 기원전 2400년에 전남 이 장천리 유적이나 아니면 양수리의 고인돌에서 이미 탄소연도 측정해 보니까 기원전 2400년이 넘게 나온다. 그러면 단군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문명이 있었고, 그러니 우리는 시작 전부터 청동기가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어딘 가보세요. 어떻게 시대 구분을 했는지 보세요. 청동기에서 신석기에서 청동기, 청동기에서 철기로 오는 이 시대 구분이 아직도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선 아우라지에서 나온 기원전 13세기의 청동 유적이 나왔어요. 청동기가. 그렇게 해서 잡기도 하고, 여주의 흔암리에 기원전 10세기경에 벽시 유적이 나왔어요. 타나미가. 기원전 10세기면 언제예요? 기원전 1000년 900년 이때잖아요. 이미 벼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충남 보령의 관산리에서 대략 9세기에서 7세기가 나왔고, 그리고 바로 송곡리로 이어지면서 7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이 집자리가 바로 송곡리 유적이에요. 이게 바로 일본 요시노가리로 전파된 송곡리형 집자리. 마치 오늘날의 한국의 이 화장품이 유명하고 밥솥이 유명하고 하면 이게 세계로 전파돼 가잖아요. 누군가 아파트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잠깐 거기가 선진으로 끌고 갔겠지만 전해주면 다 퍼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송곡리에서는 육지에서는 기원전 7세기에서 5세기경에 발달한 이런 집자리라면, 여기 삼양동에서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사이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시대가 아니죠. 이게 바로 바다로 격리되어 있던 제주의 섬이 갖는 지정학적 지리적 차이 때문에 문화 지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은 그런 기원전 3세기나 가야 이제 청동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원전 2400년부터 청동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 조문 시대가 쭉 오다가 기원전 3세기에 우리의 대거 고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100만이라는 인구가. 그래서 요시노가리의 그런 벽시를 전해주고 금속기 넘어가면서 일본 문화가 시작되는 게 야요이 문화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아스카 문화로 넘어가는 거고. 어쨌든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집자리 가운데 보세요. 타원형의 길다란 도형이 보이죠? 그리고 저 둥글둥글한 돌 위에 구멍 하나 보이죠? 동그란 거. 긴 타원형 안에 다시 동그란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또 있어요. 저게 바로 이 움집을 지을 때 중앙 두기둥을 박는 곳이에요. 제가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죠, 위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한 요서 일대의 요하 문명하고, 그 다음에 이 한반도로 전해지는, 여기 지금 옥기가 나와 있는데 저 뒤에 보세요. 맨 오른쪽에 옥기 보이죠? 옥. 옥으로 만든 환 보이잖아요. 저 옥화는 중국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제로. 중국에서 옥을 갖고, 여기는 옥이 없어요. 옥은 변성함지대, 춘천이나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이 순창의 체계산 내지는 옥출봉, 옥출산, 이런 그런 그 변성함지대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 제주도에서는 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외지에서 갖고 온 거지요. 그럴 때 저 옥이 바로 요동반도의 수암이라고 하는 데서 그 옥이 현 요서나 그 다음에 강원도 고성 문암리나 여수에서 옥이 나왔는데, 같은 기원전 약 6000년 전 이런 식의 나온 옥이란 말이에요. 한 문화권인 거죠. 중국에는 없는 거지. 그러면 현 요서하고 우리 한반도하고 저 옥기가 전파되는 통로로 보면 같은 문화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유물로 볼 때 문화적 공통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지금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지금 구멍 뚫린 것도 보이고 교집합도 보이고 저기 십자가도 보이고 막 그러죠. 반응이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좀 추위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 요소의 요하 문명부터 쭉 연결해서 한반도가 격리된 게 아니고 그게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내몽골 적봉에 있는 이 석성, 고구려의 치를 그대로 만든, 고구려보다 1000년, 1500년 앞선 시대에 석축을 쌓은 성이 나왔어요. 그게 내몽골 적봉의 삼자점 석성인데, 그거는 중국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문화지. 고구려의 문화인데 그거보다 1000년 앞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중국에서 말하고 하고 있는 이 요하 문명이 중국의 문화가 아니고 우리 동이족인 우리의 옛 그런 단군조선 이전부터 이어지는 문명의 연결이다. 그 대표적인 게 저 옥을 들 수 있다. 옥한. 이 귀걸이, 옥귀걸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랑 또 이제 발해만 요하기행을 따라가시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송국리로부터 쭉 이어져서 이 삼양동으로 왔고요. 이 삼양동의 이 집자리는 하나의 문명이에요. 거대한. 마치 인류가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증기선과 철도를 만들어서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이 됐던 것처럼 이런 집자리의 하나의 형태는 특허인 거죠. 당시로 보면. 고유한 문화적 습성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 만들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들고 나면 전파되는 거 일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주에는 수백 년 후에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 지체, 지연, 이런 현상은 왜 온다? 바다가 있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왜 그 오랜 동안 조문시대만 이끌어다가 느닷없이 신석기도 없이 청동기로 바로 넘어가느냐. 바로 격리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제주에도 이 삼양동 유적지가 탐나의 이 성립기의 전기,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100년까지 약 200년간의 전기, 중기가 이제 AD 100년, 후기가 AD 300년까지 잡는다면 전기, 중기의 유적지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1000년이 넘는 탐나 시대의 초기에 와 있는 거다. 이거를 알아야 제주의 목과 하나의 성주청을 가야 의미가 있고, 제주 시내에 있는 칠성대가 의미가 있고, 그 칠성대가 다 별이거든요. 탐나가 별이고 성주가 별의 주라고 한 뜻이에요. 백자가 망하고 이 탐나가 눈치를 보다 신라에 이제 조공을 합니다. 그 조공을 하는데 신라의 이 궁궐에서 야, 쟤들이 오는데 하늘에 별과 관련이 있구나. 뭐 별이 있었는 모양. 그래서 성주라고 하자. 그래서 별성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라산이라고 하는 한라가 바로 별을, 은하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주의 탐나는 별과 관련된 문화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5일째 제가 칠성대를 실제로 돌아다녔거든요. 제1도부터 제7도까지 있는 칠성대를 안내하면서 탐나와 연결해서 다시 안내해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여기 유적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십자가 표시 보이죠? 저건 발굴 기법이에요. 발굴 기법으로 잘라서 절단면을 다 퍼내지 않고 저 단면이, 십자가로 있는 단면이 어떤 층으로 되어 있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저기는 어떤 유물이 끼어 있는가 다 퍼내버리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십자가로 절개를 해서 그 절개면의 측면에 어떤 층이 있거나 어떤 단계로 되어 있는가를 보고자 이렇게 십자가로 절제하는 거고요. 또는 방형으로 절제를 합니다. 바둑판처럼. 그렇게 해서 발굴의 기법 때문에 저렇게 해놓은 거고, 여기는 두 개의 움집이 교집합으로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집을 두 채를 짓는데 이렇게 칠 수 있습니까? 두 집을 이렇게 칠 수 있냐고. 어렵죠? 그러니까 시대를 달리하는 두 집 차이인데요. 여러분들은 교재 66쪽을 보세요. 66쪽에 보면 이 송국리형 집자리를 총 8개로 분류합니다. 제가 이제 부여에 일본 기행할 때 공주부의 익산을 1박 2일로 안내하고 가거든요. 일본 갈 때. 그래서 송국리를 꼭 포함을 하는데, 이 송국리의 집자리가 이렇게 8가지로 나눕니다. 맨 윗줄이 1, 아랫줄이 2, 분류명이에요. 그러면 윗줄이 1, A, B, C, D, 아랫줄이 2, A, B, C, D, 분류명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맨 위에 첫 번째 칸은 1A형인 거예요. 맨 뒤는 1D형이고, 아랫줄 첫 번째 거는 2A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형과 2형의 차이는 뭐냐면, 1형은 외곽에 기둥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못 찾았거나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2형은 기둥들이 있죠. 외곽에 4개씩 서 있잖아요. 그런 분류명 때문에 1과 2로 나누고요. 거기에 A, B, C, D 두는 것은 그 원이 구덩이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또 없느냐, 뭐 이런 걸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거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저 따라오서 좀 추이가 풀어졌으니까 요거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2부로 삼양동 집자리에 안내를 드릴 텐데요. 6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68쪽 보셨나요?